동명동 맛집 추천 첫 번째는 쌈밥 맛집 산수쌈밥입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점심 저녁 긴 웨이팅을 해야 할 만큼 동명동에서는 이미 유명한 맛집 산수쌈밥. 저는 산수도서관 근처에 있을 때부터 갔었는데요. 요즘은 손님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곳 대표 메뉴는 바로 우렁 된장 쌈밥 정식. 푸짐한 쌈채소와 야들야들 촉촉한 돼지고기 수육, 우렁이 회무침과 우렁 된장까지 함께 나오는 밑반찬들도 정말 깔끔하고 좋았는데요. 먼저 우렁 된장을 쓱쓱 섞어주시고요. 부드러운 수육에 팍팍 얹은 다음 한 입에 왕 해주시면 수육의 부드러움과 새콤한 회무침과 우렁 된장의 완벽한 조합. 여긴 무조건이죠. 꼭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대인시장 맛집 두 번째, 대인시장 입구에 있는 칠우 불고기입니다. 이름은 불고기지만 대패 삼겹살을 판매하는 칠우 불고기. 부모님이 40년 전부터 장사를 하시던 가게를 지금의 사장님이 이어오고 계시는데요. 옛날에는 불에 구워 먹는 고기는 다 불고기라 불러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레트로한 사각 불판에 은박지가 씌워지고 그 위에서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를 내며 구워지는 대패 삼겹살. 노릇노릇 고기가 맛있게 구워졌다면 쌈장, 양념장, 들깨가루 등등 취향껏 찍어서 푸짐하게 나오는 쌈과 함께 이 맛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두 번째는 중흥동 여수집 국밥입니다. 광주 이색백반 맛집으로 소개됐던 여수집 국밥. 간판의 이름과는 달리 붕장어 백반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비주얼부터 심상치 않은 붕장어 구이. 푸짐한 양은 물론이고 새빨간 양념이 듬뿍 묻어있는 게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보기만 해도 입맛이 다셔지는 이 붕장어를 한 입 크기로 잘라준 다음 상추쌈에 싸서 한 입에 왕! 이 맛 말해 뭐예요? 이 장어구이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함께 나오는 반찬들과 먹는 것도 정말 맛있다고 하니까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곳은 조금만 늦어도 재료가 소진될 수 있으니까 미리 전화하고 가시거나 일찍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섯 번째, 팔레스 분식입니다. 두암중학교 앞에 위치한 팔레스 분식. 두암동의 분식 맛집으로 소문이 아주 자자했는데요. 늦은 오후 한가한 시간에 찾아가 봤습니다. 홀에는 손님이 없었지만 포장해가는 손님들이 계속 있었고요. 와, 정말 저렴한 가격. 사장님이 이제는 학생 손님보다 일반 성인 손님들이 훨씬 많아졌다고는 하시지만 학생들 주머니 사정 때문에 가격을 못 올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떡볶이, 김밥, 만두, 튀김 모듬까지 전부 다 맛도 좋고 가성비도 최고! 특히 이 떡볶이는 옛날 초등학교 시절 학교 앞에서 먹었던 딱 그 맛이었는데요. 떡볶이 국물에 요렇게 찍어 먹는 건 국룰인 거 다들 아시죠? 떡볶이도 맛있지만 수제 왕만두를 추천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4위는 검색수 7709회 매월농원입니다. 1996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매월농원. 오로지 오리 숯불구이 딱 한 가지 메뉴만 판매하는 오리구이 전문점인데요. 맛깔나는 비주얼의 생오리를 숯불 위에 착 올려주고요. 골고루 뒤집어주면 어느새 잘 익은 오리구이 완성! 은은한 숯불향을 머금은 오리구이는 그냥 소금에 찍어 먹어도 맛있지만 묵은지와 함께 먹는 게 그렇게 또 맛있다고 하니까 꼭 드셔보시고요. 주문하면 나오는 이 오리죽도 별미라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북구 도암동 맛집 첫 번째, 하나회관입니다. 동네 사람들만 갈 것 같은 맛집 포스. 조금 허름한 외관의 식당이지만 특히 점심시간이면 손님들로 꽉 차는 곳인데요. 인기 메뉴인 애호박찌개를 시키면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반찬들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도 생선 한 마리가 통으로 나오는 코다리찜과 뜨끈하게 바로 나오는 계란말이에 손이 먼저 갔습니다. 애호박찌개 메뉴는 2인 이상부터 주문이 가능한데요. 신선한 생애호박과 생돼지고기가 듬뿍, 건더기가 정말 푸짐하죠? 보글보글 잘 끓여주시고요. 자, 맛을 봐보겠습니다. 오, 여러분!
맛있습니다. 은근 달달함이 올라오는 애호박과 맛있게 칼칼한 찌개 국물. 냄비에서 재료가 바로 조리돼서 그런지 신선함이 팍팍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두암동에서 맛있는 점심 메뉴 고민이시라면 하나회관 강력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신가동 생태 한 마리입니다. 오로지 동태탕 한 마리만 판매하는 생태 한 마리. 점심시간만 장사를 하는 신가동의 맛집인데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점심 피크 타임에는 무조건 웨이팅을 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나오는 동태탕 뚝배기. 보글보글 김이 펄펄 끓어서 더 맛있어 보이는데요. 한 마리 통째로 들어간 동태가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건 물론 다른 곳들과는 달리 맑은 국물을 써서 더 칼칼하고 시원한 게 바로 해장이 될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이 큼지막한 동태살을 살살 발라준 다음 흰 쌀밥 위에 척 올려서 한 입에 왕! 동태탕에 해장하러 갔다가 소주 한 병 바로 시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첫 번째, 베스트입니다. 베스트는 진월동 주민들이 강추하는 찐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격 대비 엄청난 양과 또 맛 좋은 안주들이 유명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어느새 손님들로 꽉 차는데요. 조금만 늦게 가도 웨이팅을 해야 한다고 해요. 맥주 한잔하기 딱 좋은 베스트. 이곳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메뉴는 바로 탕수육인데요. 호프집에서 웬 탕수육?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와, 비주얼부터 남다른 이 탕수육 보이시나요? 중국집에서 먹던 일반 탕수육과는 많이 다른 모습인데요. 손바닥만큼 큰 사이즈의 탕수육을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주고요. 새콤달콤한 소스를 이렇게 듬뿍 찍어 한 입 먹으면 와, 이렇게나 부드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입안에서 사르르르르르 녹는 느낌이었는데요. 웬만한 중국집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라니까 말 다 했죠. 추가로 골뱅이 무침도 시켜봤는데요. 역시나 양이 엄청나죠? 아, 그리고 바지락 국수랑 치킨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바삭한 탕수육과 맥주가 생각날 때 꼭 다시 가고 싶은 진월동 베스트 강력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옥동 평화식육식당입니다. 평동 맛집으로 소개됐던 평화식육식당. 이곳은 백반과 삼겹살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8,000원이라는 가격에 10가지 이상의 푸짐한 반찬과 동태탕, 찌개 등이 함께 나오는 백반 덕분에 점심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맛집이라고 합니다. 또 이 백반과 함께 먹으면 딱 좋은 제육볶음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요게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새빨간 비주얼을 보여주는 이곳 제육볶음은 신선한 생 앞다리살을 사용해서 이렇게 두툼하면서도 질기지 않고 부드러운 고기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저녁에는 삼겹살 맛집으로도 유명하다네요. 네 번째, 퓨전 솥밥 전문점 솔밭 솥밥입니다. 솔밭 솥밥은 동명 본점을 시작으로 수안점과 서울까지 총 5개 체인점까지 둔 유명한 맛집인데요. 이곳의 인기 메뉴는 바로 스테이크 솥밥과 전복 솥밥. 두툼한 스테이크를 가득 담은 돌솥밥에 슥슥 비벼 먹어주면 육즙 가득, 풍미 가득 소고기와 단짠 소스의 완벽한 조합. 또 쫄깃한 식감의 전복을 가득 넣은 전복솥밥 역시 바다의 향을 듬뿍 담아서 더욱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 전복솥밥이 더 맛있더라고요. 또 이 돌솥밥인데 누룽지가 빠지면 섭하겠죠. 이곳 누룽지를 맛있게 먹는 꿀팁. 바로 테이블 위에 따로 준비된 누룽지를 추가로 넣어준 채로 물을 부어주면 오독오독 씹는 식감이 더해진다고 하니까 꼭 넣어 드셔보세요. 다섯 번째, 양동 영창식당입니다. 양동시장 맛집으로 소개됐던 영창식당. 40년 이상이나 영업한 양동시장의 터줏대감으로 오직 불고기 백반 한 가지 메뉴만 판매하는 곳인데요. 점심시간은 물론이고 오후 1시 반을 넘어서도 웨이팅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메뉴를 말할 것도 없이 인원수로 주문하면요, 반찬이 가득 담긴 이 레트로한 양은쟁반과 함께 불고기 백반 한 상을 가져다 주시는데요. 보글보글 맛있게 끓어가는 불고기를 보고 있자니 저절로 입맛이 다셔지지 않나요? 단짠단짠의 불고기와 흰 쌀밥의 조합이라니 이거 정말 말해 뭐하겠어요.
또 이 불고기 양념을 그릇에 넣고 쓱쓱 비벼주면 요게 또 별미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내일 점심은 영창식당 불고기 백반으로 고고! 다음은 봉선동 저팔계입니다. 봉선동의 오래된 찐 맛집인 저팔계는 평일 만석은 물론 주말에는 웨이팅을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조개구이 맛집인데요. 떡볶이, 제육볶음, 콘치즈, 낙지, 탕탕이 등 푸짐한 밑반찬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저희는 조개모듬 중짜리를 시켜봤는데요. 큼지막한 가리비부터 키조개, 새우, 전복 등 엄청 푸짐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4만 원이라고 하니까 가성비 대박이죠. 쫄깃쫄깃한 동죽 조개부터 치즈 듬뿍 키조개, 커다란 가리비까지 한 입에 호로록 해주시면 입안 가득 퍼지는 담백한 바다의 맛. 요거는 반드시 소주를 시켜야겠는데요. 안 되겠어요. 오늘 저녁은 저팔계로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중흥동 강진 식육식당입니다. 백종원의 3대 천왕부터 고기 유튜버 정유광까지 여러 방송 매체에서 소개될 만큼 유명한 찐 고기 맛집 강진 식육식당. 얼마 전에 가게를 확장해서 테이블도 엄청 많았지만 가게 내부는 만석에 이어서 웨이팅을 할 정도였는데요. 삼겹살, 목살, 항정살, 가브리살이 함께 나오는 돼지 모둠을 시켜봤습니다. 예쁜 핑크빛을 뽐내는 육질을 보니까 확실히 고기가 신선해 보이더라고요. 칙 소리와 함께 맛있게 익어가는 고기들. 이제 노릇노릇하게 익은 고기를 바로 입으로 쏙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삼겹살도 맛있었지만 이 두툼한 두께를 자랑하는 항정살과 가브리살이 다른 고깃집들과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잠깐! 고기 메뉴 이외에도 특별한 메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2,000원에 먹을 수 있는 공깃밥과 김치찌개. 푹 익은 묵은지의 새콤한 맛이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었습니다. 핑크빛 신선한 고기를 원하신다면 강진 식육식당으로 고고! 다음 두 번째, 일식 돈가스 맛집 구미구미입니다. 동명동 구미구미는 지난 광주 일식 돈가스 맛집에 소개됐을 만큼 동명동을 대표하는 돈가스 맛집인데요. 이곳의 인기 메뉴는 고기와 지방의 황금 비율로 만든 부드러운 로스카츠와 안심의 담백함을 가득 품은 히레카츠라고 합니다.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등심으로 만든 겉바속촉 로스카츠. 입에 들어가자마자 사르르 녹아버리는 육즙을 가득 품은 히레카츠까지 벌써 입에 침 고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외에도 치즈가 가득가득 들어있는 치즈카츠 역시 맛있다고 하니까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는 삼정골입니다. 두암동 먹자골목 돼지갈비 대표 맛집인 삼정골. 일단 점심때는 석쇠불고기 정식을 드시고요. 저녁에는 돼지갈비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먼저 점심 특선 메뉴인 석쇠불고기 정식을 시키면 솥밥과 비빔그릇이 함께 나와서 맛있는 비빔밥도 먹고 불향 가득한 불고기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점심 잘 먹었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건 물론 11,000원에 이 정도 구성이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음은 담양식 숯불갈비. 숯불에 구워 바로 주시기 때문에 편하게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요. 돌판에 따뜻하게 오래 먹을 수 있어 좋았고 푸짐한 양도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돼지갈비 비주얼 아닌가요? 맛도 달달 짭짤하면서 불맛까지. 그냥 먹어도 좋고 쌈 싸 먹어도 좋고 호불호 없이 모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돼지갈비. 삼정골로 가서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삼각동 압록 매운탕입니다. 삼각동 그린타운 골목 깊숙이 숨어있는 압록 매운탕. 주로 30, 40대 이상 손님들이 많이 찾는 삼각동의 찐 동네 맛집인데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이름부터 생소한 메기구이. 가격만 보면 좀 비싼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요. 메기구이 비주얼 보고 한 입 맛보신다면 그 생각이 쏙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글지글 새빨간 양념이 듬뿍 발라져 있는 메기구이 보이시죠? 이 통통하고 뽀얀 메기살 얼마나 부드러운지 입에 들어가자마자 살살 녹더라고요.
여기에 아삭한 부추와 빨간 양념도 같이 곁들여 먹으니까 더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메기구이를 정신없이 먹다 보면 메기 매운탕이 나오는데요. 메기 살은 없지만 푸짐하게 들어간 미나리와 시래기, 거기다 참깨까지 들어가서 시원하면서도 칼칼한 국물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메기구이의 부드러움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삼각동 압록매운탕으로 꼭 한번 가보세요. 두 번째,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하해가입니다. 2층 건물에 사람이 꽉꽉 차는 장어 맛집 하해가는 민물장어와 바다장어 두 가지 모두를 판매하는 곳인데요. 장어는 시가로 판매되고 있고 한번 초벌이 되어서 나온 장어를 숯불에 노릇노릇 구워 먹으면 맛도 만점, 스태미너도 만점. 장어구이 말고도 곁들임으로 나오는 장어탕, 장어 탕수육도 빼놓을 수 없는 이곳의 장점이죠. 민물 바다장어 탕과 덮밥도 맛있다고 하니까 하해가 가시는 분들은 잊지 마세요. 마지막 양동시장 맛집 다섯 번째, 바로바로 수일통닭입니다. 양동시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통닭. 그중 양동통닭과 쌍두마차를 이루는 이 수일통닭은 양동시장의 통닭 맛집으로 이미 유명하죠. 그리고 예전 양동통닭과의 맛집 대결 투표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수일통닭에 손을 들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197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1년째 영업하고 있는 이곳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저녁만 되면 포장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손님들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주문 즉시 기름에 튀겨져서 나오는 접시 가득 산처럼 쌓인 후라이드 한 마리. 와, 역시 양이 엄청나네요. 바삭바삭하면서도 촉촉한 치킨을 한 입 베어 먹다 보면 옛날 통닭만의 고소한 맛과 짭짤한 맛까지. 여기 맥주 좀 가져다 주세요. 오늘 저녁은 사랑하는 친구, 가족, 연인과 수일통닭에서 침을 어떠세요? 세 번째, 동구 서석동의 만리화입니다. 동구청 뒤편 KT 건물 바로 앞에 있는 만리화는 점심시간이면 웨이팅을 하는 사람들로 늘 북적인다고 해요. 이곳 짬뽕은 다른 곳의 짬뽕과는 조금 다른 맛을 내는데요. 다른 곳들처럼 다른 재료들이 푸짐해 보이진 않지만 뭔가 모르게 진득하고 얼큰한 국물의 맛, 이거 해장으로 딱이겠는데요. 이곳은 짬뽕 말고도 짬뽕밥도 유명하다고 하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 황토길입니다. 동명동에만 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황토길. 1992년부터 무려 30년 넘게 동명동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찐 맛집인데요. 먼저 이 황토길 본점은 고즈넉한 한옥의 분위기 덕분에 비 오는 날 더 많은 손님들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황토길의 인기 메뉴는 해물파전과 김치전을 함께 먹을 수 있는 반반전, 말린 도토리묵을 양념에 묻혀서 만든 도토리 묵잡채까지 겉바속촉의 큼지막한 전 속에 가득가득 들어있는 맛있는 해물들. 아, 이거 절로 막걸리 생각나게 하는 비주얼 아닌가요? 또 제가 좋아하는 꼬들꼬들한 도토리묵에 단짠단짠 양념으로 버무려진 도토리 묵잡채 역시 이곳의 별미라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두 번째, 시골집 추어탕입니다. 시골집 추어탕은 추어탕과 김치보쌈으로 유명한 진월동 맛집입니다. 대형 규모의 식당인데도 식사 시간이면 웨이팅이 있을 정도라는데요. 저녁 시간에 요즘처럼 찬바람 불 때 특히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메인 메뉴를 먹어봐야겠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 조합인 김치보쌈과 반탕을 시켜봤는데요. 일반 추어탕의 절반 가격에 이 반탕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죠? 고기는 삼겹살을 써서 그런지 두툼해도 부드러웠고요. 보쌈김치도 너무 달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어른들도 좋아할 만한 맛에 담백하고 아삭한 식감 덕분에 끝까지 질리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쌈을 먹다 보면 추어탕에 저절로 숟가락이 향하게 되는데요. 걸쭉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보쌈김치와 같이 먹기에 딱 좋은 마성의 맛이라고 할까요? 아, 그리고 추어탕에는 이렇게 청양고추를 팍팍 넣어서 먹어줘야 칼칼하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꼭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봉산동 봉산골 곱창마을입니다.
봉산동 먹자골목의 오래된 맛집인 이곳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항상 손님들로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이곳의 인기 메뉴는 당연 곱창 전골이죠. 소와 돼지 곱창 전골 중 저희는 돼지로 시켜봤습니다. 겉보기엔 양이 조금 작아 보이지만 냄비 가득 들어있는 애호박, 부추 등 야채들과 쏙쏙 들어있는 곱창들까지 은근히 푸짐하더라고요. 여기에 고소한 들깨가루까지 듬뿍 들어있어서 칼칼하면서도 진한 국물 맛이 대박이었는데요. 특히 국물은 보글보글 졸일수록 더 맛있어지니까 참고하세요. 자, 맛있게 끓여진 이 곱창 전골을 흰쌀밥과 함께 한 입에 왕! 역시 마무리로 K볶음밥까지 먹어줘야 든든하게 한 끼 해결했다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남구 월산동에 있는 월산공원 식당입니다. 월산동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 월산공원 식당, 오딱과 오돌이를 판매하는 보양식집입니다. 이곳은 백숙을 시키면 백숙부터 칼국수, 죽까지 한 번에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식전에 나오는 온물은 그냥 마셔도 좋고 백숙에 부어서 자글자글 끓여 먹어도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해요. 맛있는 오딱으로 기력 보충하고 죽과 칼국수까지 먹어서 든든하게, 이게 바로 일석삼조. 광주 가성비 횟집 첫 번째는 우산동 말바오시장 등량만 횟집입니다. 가성비 횟집으로는 당연히 등량만 횟집을 예상하신 분들이 이미 많으실 거예요. 말바오시장 횟집 골목 부동의 1위 보이시나요? 1층과 2층 모두 손님들로 꽉꽉 들어찬 모습. 평일이든 주말이든 할 것 없이 항상 줄을 서야 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숭어 10,000원, 광어와 우럭이 20,000원부터 시작되는 부담 없는 가격 덕분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30,000원짜리 모듬회만 시켜도 이렇게나 푸짐한 양을 자랑하는데요. 딱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진 회를 초장에 푹 담그면 이 신선하고 쫄깃탱탱한 맛!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말바오시장 등량만 횟집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소주 가격을 보면 무려 2,000원입니다. 소주 5병을 먹어도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푹 끓여 먹으면 더 맛있어지는 칼칼한 매운탕까지 먹으면 끝났죠. 등량만 횟집에 웨이팅을 하셔야겠다면 입구에서 회 썰고 있는 분께 꼭 번호표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광주 일식 돈가스 맛집 첫 번째는 서구 치평동 카츠쿠입니다. 시청 근처 상무지구 먹자골목에 위치한 카츠쿠.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도쿄식 돈카츠 전문점인데요. 이곳은 제주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곳으로 돈카츠 미식가들의 방문이 줄을 잇는 곳이라고 하죠. 카츠쿠의 인기 메뉴는 로스카츠와 히레카츠. 로스카츠는 두툼한 돼지의 등심을, 히레카츠는 부드러운 안심 부위로 만든 돈카츠라고 합니다. 염도를 낮춘 누룩소금으로 돼지고기를 360시간이나 숙성시켜 소고기를 씹는 듯한 부드러운 식감과 입안 가득 맴도는 육즙의 감칠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고 해요. 먹물을 이용해 구워낸 수제 먹물 소금을 찍어 와사비를 살짝만 올려 먹으면 그야말로 미친 풍미, 그 잡채라고 합니다. 후식으로 제공되는 이탈리아 스타일의 새콤달콤한 디저트로 느끼함을 잊게 해줄 입안 리프레시까지 맛있는 데이트 한번 즐겨보세요. 첫 번째, 조활동 무등쑥 호떡입니다.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다는 무등시장의 무등쑥 호떡은 2021년 생활의 달인 10대 달인으로도 선정될 만큼 유명한 광주의 호떡 맛집인데요. 이곳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호떡 반죽에 쑥을 넣어 만든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쑥을 넣어서 초록빛깔이 도는 호떡을 크게 한 입 베어 물다 보면 은은하게 느껴지는 고소한 쑥향이 입맛을 돋궈주는 것은 물론 호떡 안에 가득 들어간 달달한 호떡소가 입안 가득 퍼지는 게 이게 진짜 꿀맛 아니겠어요? 세 번째, 서구 풍암동 생태야 생태입니다. 풍암동 생태야 생태는 평일 점심은 물론 주말에도 하루 종일 손님이 끊임없이 오는 생태탕 맛집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일반 생태탕 이외에도 전복 생태탕, 황태 전복탕 등등 다양한 종류의 생태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야 생태만이 특별한 이유, 생태탕의 얼큰 칼칼함은 기본이고요. 미더덕, 바지락, 쑥갓이 들어가 더 맛있어진 국물을 호로로, 그럼 입에서
소리가 절로 나오겠죠? 또 이곳 생태야 생태는 기본 반찬들도 좋지만 맛있는 반찬들과 함께 생열무를 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제공해주는 생열무에 쌀밥과 생선살 그리고 젓갈까지 쓱 올려서 한 입 가득 앙 넣어주면 이게 또 얼마나 맛있게요. 푸짐한 생태탕 한 그릇에 싱싱한 생열무쌈까지. 내일 점심은 생태야 생태 어떠신가요? 세 번째, 뼈통입니다. 오래된 진월동 터줏대감이자 감자탕 맛집인 뼈통. 식사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이렇게 손님들로 꽉 가득 차는데요. 메뉴판을 열심히 보다가 우거지 감자탕을 주문했습니다. 여기도 서빙 로봇이 수고해주고 계시네요. 맛깔나는 기본 반찬에 이렇게나 푸짐한 감자탕 클래스. 산더미처럼 쌓인 감자탕의 영롱한 비주얼, 정말 먹음직스럽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추가로 주문해야 되는 사리도 기본으로 같이 나오네요. 자, 보글보글 감자탕을 끓여주시고요. 뜨끈한 국물을 한 모금 딱 하면 속이 풀리는 맛! 얼큰하진 않지만 담백하고 깊은 국물 맛이 이모님 여기 소주 한 병 추가요를 외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등뼈와 우거지를 함께 맛있게 드신 다음에는 볶음밥도 드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다음은 토방 닭매운탕입니다. 토방 닭매운탕은 두암동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들도 많아져서 주말 저녁이면 한두 시간 웨이팅한 기분인 인기 맛집이 됐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식당 간판에도 나와 있는 닭매운탕!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토방 닭매운탕의 특별한 시그니처. 직원분이 기다란 수제비를 가져와서 가위로 송송 잘라 탕에 넣어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데요. 인스타에 이 영상이 정말 많더라고요. 보글보글. 그런데 국물량이 조금 많아서 삼삼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엄연히 닭볶음탕이 아니라 닭매운탕이라는 거. 이렇게 국물까지 같이 떠먹으면 이거 그냥 소주 안주로 딱 아니겠어요? 고기도 적당히 쫄깃하고 조금씩 계속 끓이다 보면 양념이 고기에 스며들어서 더 업그레이드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볶음밥. 안 먹으면 너무 서운하겠죠? 그리고 재료가 소진되면 예정된 영업시간보다 더 일찍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세요. 생활의 달인 최신 근황 첫 번째, 보쌈김치의 달인 황금동 광주보쌈 박인순 달인입니다. 2019년 보쌈김치의 달인으로 출연한 광주보쌈 사장님은 당시 29년의 보쌈김치 경력으로 소개되며 매일 아침 소금, 사과, 인삼 등을 활용한 김치와 특별한 수육 레시피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방송 이후 4년이 지난 지금은 달인으로 출연했던 사장님과 자식분들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전히 매일 김치를 담그는 것은 물론 달인만의 수육 맛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추의 시원함과 달콤한 맛, 매콤한 맛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 김치 맛과 수육 역시 여전히 맛있다고 하니까 오늘 저녁은 보쌈에 소주 한 잔 어떠신가요? 다음은 삼각동 탱고 아구찜입니다. 과거 운암동 아구찜 골목에 있다가 몇 년 전 삼각동으로 이전한 광주에서 좀 많이 유명한 탱고 아구찜. 식사 시간이면 여지없이 웨이팅을 해야 될 정도로 인기가 정말 많은 곳인데요. 다른 곳과 다르게 아구살과 껍질, 내장 예약을 모두 조절해서 주문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구는 콩나물찜이 아닙니다. 라는 글만 봐도 아구찜에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지시죠? 새빨간 양념이 맛있게 버무려진 푸짐한 아구찜의 비주얼. 쫀득한 가래떡 먼저 한입 해주시고요. 야들야들한 아구살은 비린맛 없이 담백하고 좋았는데요. 아삭아삭한 콩나물과 매콤하면서도 부드러운 아구살의 완벽한 조합. 이 맛은 뭐 말해 뭐하겠어요. 그쵸? 아구찜을 다 먹고 이어지는 철판 비빔밥 타임. 날치알과 김가루도 팍팍. 여기 맛집인 거 확실하죠? 2위는 검색수 11,292회의 명화식육식당입니다. 평동 3단 넘어 광주 외곽에 위치한 명화식육식당. 겉보기에도 노포 맛집의 냄새를 풀풀 풍기는 유명한 맛집이죠. 이곳의 인기 메뉴는 바로 커다란 양은 대접이 넘쳐 흐를 만큼 돼지고기와 애호박이 듬뿍 들어간 얼큰한 애호박국밥. 이곳은 긴 웨이팅은 물론 가게 테이블에 앉아서도 오래 기다리실 수 있으니까요. 단단히 각오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마지막은
광산구 도산동 도산골입니다. 동네 노포 맛집의 포스를 풀풀 풍기는 도산골은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해물파전으로 유명한 도산동의 맛집인데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커다란 접시를 꽉 채우다 못해 넘칠 것 같은 비주얼의 해물파전. 심지어 새우와 오징어도 아낌없이 팍팍 들어가서 더 맛깔나 보이지 않나요? 겉면은 기름에 바싹 붙여서 바삭바삭, 안쪽은 해물로 꽉 채워서 촉촉한 맛이 역시 이 정도는 돼야 진짜 동네 맛집이라고 할 수 있죠. 역시 전 한 입 했으면 입안에 맴도는 기름기를 싹 없애줘야죠. 시원한 막걸리 가득 따라서 짠! 겉바속촉 해물파전과 막걸리의 조합. 말이 뭐 필요한가요? 이곳은 주문 즉시 조리를 하기 때문에 주문이 밀렸을 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연말에 파전과 막걸리 땡기시는 분들은 도산골로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3위는 동구 대이동 그냥집밥입니다. 전남여고와 예술의 거리 사이에 위치한 그냥집밥. 오랫동안 반찬 가게를 하시던 사장님이 직접 만든 반찬들을 이용해 차린 한식 뷔페입니다. 제육볶음, 돈가스 등 메인 반찬부터 다양한 나물, 김치들은 물론이고 셀프 후라이 코너와 토스트, 거기에 요구르트까지 완전 가성비 제대로 아닌가요? 또 이곳은 가게 입구와 내부 게시판에 일주일 단위로 반찬을 공지해 주신다고 하니까 자주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동명동 맛집 7번째는 육전 맛집 미미원입니다. 광주에 놀러온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는 유명한 맛집인 미미원. 깔끔하고 정갈한 음식들 덕분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거나 손님 대접하러 가기에도 좋은 곳인데요. 이곳의 인기 메뉴는 누가 뭐라 해도 육전이죠. 보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은 부드러운 소고기를 이모님이 바로바로 계란물을 묻혀 판에 지글지글 구워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소고기의 육즙과 풍미. 이 부드러운 육전과 찰떡 궁합을 보여주는 매콤 새콤 파절이와 함께 먹으면 이게 또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꼭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옥동 송환 식육식당입니다. 이미 평동의 유명한 맛집인 이곳은 점심시간에는 특히 많은 손님들로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싱싱한 애호박과 고기가 듬뿍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애호박국밥과 다양한 나물과 생고기를 쓱쓱 비벼먹는 생고기 비빔밥이 이곳의 대표 메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육식당답게 신선한 고기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생고기와 생삼겹살을 구워 드시는 손님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점심에는 송환 식육식당 가서 애호박국밥 한 그릇 어떠신가요? 세 번째, 월전동 진성수가입니다. 점심시간에만 문을 여는 이곳은 조금은 특별한 냉면을 판매하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바로 육전냉면과 한우 육회냉면. 먼저 육전냉면을 먹어볼까요? 고소한 육전과 시원한 냉면을 한 입에 싹 넣어주면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온전한 모양의 육전이 아니라 뭔가 조금 아쉬워서 육전을 추가로 주문했는데요. 바로 구워져서 나오기 때문에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탱글탱글한 한우 육회냉면 역시 별미라고 하니까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깃밥을 추가로 시켜 반찬으로 나오는 양념게장에 쓱싹 한 그릇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광주 만두 맛집 첫 번째, 우남동 박소영 왕만두입니다. 광주 만두 맛집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박소영 왕만두. 얼마나 유명한지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먹기가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만두 러버들의 성지가 될 정도라고 하니까 말 다 했죠. 이곳의 만두는 속이 다 보일 정도의 얇은 피가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반달 모양이 아니라 길쭉하면서 윤기가 철철 흐르는 만두가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삼켜지는데요. 고기만두도 맛있고 김치만두도 맛있고 아무튼 다 맛있습니다. 작은 만두는 11시부터, 왕만두는 오후 4시부터 판매를 시작하고요. 예약은 오전 10시부터 전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 전화로 예약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각화동 한성 숯불구이입니다. 신광중학교 뒤편 주택가에 위치한 한성 숯불구이. 갈비가 메인 반찬으로 나오는 갈비 백반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10가지가 넘는 먹음직스러운 반찬들과 뜨끈한 찌개,
거기다가 간장게장까지. 이것만으로도 밥 한 공기 뚝딱이겠는데요? 맛있는 반찬에 밥 한 공기를 거의 비워갈 때쯤 잘 구워진 갈비 한 접시가 나오는데요. 보기만 해도 단짠단짠의 맛이 느껴지는 이 갈비를 뜨끈한 흰쌀밥과 함께 한 입에 왕 하고 넣어주면 이게 8,000원의 맛이라니. 다른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도 정보가 없어서 혹시나 하고 찾아갔는데 여기 진짜 각화동의 찐 숨은 맛집이 아닌가요? 5번째, 미친 고기입니다. 진월동에도 많은 고기 맛집들이 있지만 그중에 손님들이 가장 많았던 미친 고기를 골라봤는데요. 고기 맛집인 만큼 고기 맛은 기본이겠죠? 보이시나요, 여러분? 맛있는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밑반찬들과 쌈을 개인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싸먹을 수 있는 조합이 좋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 껍데기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왠지 이곳의 돼지 껍데기를 먹으면 자동으로 피부가 뽀송뽀송 재생되는 느낌이랄까요? 진월동에서 삼겹살과 돼지 껍데기, 소주 한 잔이 생각나신다면 미친 고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두암동 맛집으로 안 나오면 더 이상해지는 밤실마을입니다. 저도 여기 정말 좋아하는데요. 두암타운 사거리 도로변에 위치한 밤실마을, 이미 너무 유명해서 두암동 주민들뿐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이죠. 밤실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메뉴는 당연히 생고기 비빔밥. 주문을 하기도 전에 바로 내주시는 기본 반찬들. 근데 이곳만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죠. 맛있는 육회가 반찬으로 나온다는 점. 이렇게 잘게 썰어져 씹기도 편하고 감칠맛이 좋았습니다. 자, 생비를 먹어봐야겠죠. 신선한 야채들과 김가루, 고추장 양념, 그리고 이렇게나 푸짐한 생고기까지. 이거 안 먹어봐도 맛있다는 거 아시겠죠? 쓱쓱 잘 비벼주시고 한 입 탁 먹으면 맛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같이 나오는 갈비탕 사골 국물도 정말 맛있는데요. 약간 심심한 맛일 수 있지만 소금하고 후추를 살짝 넣어서 먹으니까 국물 맛이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하신 다음에는 달달한 식혜도 잊지 마세요. 자, 2024년 상반기 광주 맛집 결산 마지막은 양산동 이간의 부대찌개입니다. 클래식하고 노란 간판 덕분에 눈에 딱 띄는 이간의 부대찌개. 24시간 연중 무휴로 영업을 하는 곳인데요. 레트로한 냄비에 무심하게 올려진 햄과 고기, 만두들. 10,000원이라는 가격에 이만큼 푸짐하게 올려주시는 건 물론 먹다가 사리가 부족해지면 리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입안에 침이 싹 돌아서 못 참겠더라고요. 먼저 잘 익은 라면 사리부터 왕창 집어서 한 입에 후루룩. 여기에 맛있게 국물이 스며든 햄과 소세지를 공깃밥과 함께 먹으면 어느새 텅텅 비어진 밥그릇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밤늦게 야식이 생각날 때 이간의 부대찌개 강력 추천드려요. 다음은 봉산동 보드라야 족발입니다. 허름하고 오래된 모습으로 찐 노포 맛집임을 증명하는 것 같은 보드라야 족발. 홀테이블 만석은 물론 포장 손님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기본적인 담백한 앞쪽부터 매콤한 불족까지 골라 먹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둘 다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반반족으로 시켜봤습니다. 보이세요? 푸짐한 양부터 겉보기에도 윤기가 좔좔 흐르는 족발의 화려한 비주얼. 돼지 잡내도 전혀 나지 않아서 더 좋았는데요. 족발은 콜라겐이라서 먹어도 살 안 찌는 거 다들 아시죠? 피부를 위해서 남김없이 다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곳은 족발을 정해진 양만 판매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봉산동에서 족발 맛집 찾으신다면 보드라야 족발로 고고! 6번째, 지난 광주 동네 치킨 맛집에도 나왔던 진월통닭입니다. 진월동 중흥아파트 정문 앞에 위치한 진월통닭은 홀이 아닌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산닭 전문점인데요. 냉동이나 냉장이 아니라 바로 산닭을 잡아 튀기는 후라이드. 바삭하고 야들야들 쫄깃쫄깃한 식감이 진월통닭의 매력입니다. 닭발과 닭똥집, 고구마까지 함께 튀겨서
엄청난 양을 자랑하는 진월통닭. 4인 가족이 먹어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말이죠. 바쁜 시간에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 전화로 주문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 4위는 서구치 평동 365 별당입니다. 시청 앞 커다란 빌딩 숲들 사이에 위치한 365 별당은 근처 직장인들의 점심을 책임지는 한식 뷔페 맛집입니다. 깔끔한 실내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손님들의 청결을 위한 세면대까지 가게 내부에 준비되어 있어서 마치 고급 음식 뷔페를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한식 뷔페인데 인테리어만 보면 안 되겠죠. 이곳은 다양하고 신선한 나물 반찬은 물론 잡채, 스파게티, 볶음밥 등 맛있는 메인 반찬들까지 약 20가지 반찬들을 모두 맛볼 수 있다고 하고요. 계란 후라이를 해먹을 수 있는 셀프 후라이 코너도 있습니다. 괜히 직장인들의 사랑을 받는 한식 뷔페가 아니었네요. 네 번째, 옥동 시골밥상입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항상 손님들로 붐비는 이곳은 평동의 유명한 보리밥 맛집인데요. 가게 이름처럼 시골집 분위기가 팍팍 느껴지는 곳입니다. 하나같이 정갈하고 맛있는 시골 느낌의 반찬들, 수육과 함께 10가지가 넘는 반찬들로 푸짐한 한상이 차려지는데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 아닌가요? 저희는 생선구이도 추가로 시켰는데요. 요거도 맛있네요. 자, 이제 맛있는 보리밥을 먹어볼 차례인데요. 이렇게 쓱쓱 비벼주면 보기만 해도 침 고이는 보리비빔밥 완성! 와, 맛있겠죠? 보리밥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쌀밥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시골 밥상을 이용하신 손님들은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서 사용이 가능한 할인 쿠폰을 준다고 하니까요. 밥 먹고 커피 한 잔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두 번째, 풍암동 정가 왕만두입니다. 광주에 여러 곳에 체인점이 있는 정가 왕만두 풍암 본점은 예전에 밥보다 왕만두라는 이름의 가게부터 시작해서 1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는 만두 맛집입니다. 이곳은 만두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정해진 시간마다 일정량만 만드신다고 하는데요. 두툼한 왕만두 속에 고기를 꽉꽉 채워 넣어서 촉촉하면서도 육즙이 가득한 고기만두, 또 김치와 새우가 들어간 김치새우 왕만두는 매콤한 김치 덕분에 이 칼칼한 맛과 새우 특유의 탱글탱글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미리 전화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노상술집 편에서 나오려다 못 나온 신용동 안실장입니다. 신용동 먹자골목에 위치한 회 포장 전문 안실장은 사실 저렴하고 맛도 좋아서 노상술집 편에 소개될 계획이었는데요. 가게 사정상 밖에 테이블을 놓고 장사를 할 수 없게 돼서 소개되지 못한 사연이 있었던 가성비 회 맛집입니다. 가격표를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정말 저렴하죠. 대신 기본 찬으로는 쌈채소와 장만 나오는데요. 컵라면, 햇반, 김치 같은 것들은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구입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는 안실장의 대표 메뉴 광어 새꼬시를 먹어봤습니다. 보이세요? 생활의 달인에 나와도 전혀 꿀리지 않는 사장님의 화려한 칼솜씨. 사실 광어는 크고 두꺼운 뼈 때문에 새꼬시로 먹기는 어려운 생선인데요. 이게 가능하다니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럼 광어 새꼬시를 먹어봐야겠죠? 젓가락으로 회를 한 움큼 들어주시고요. 막장을 조금 얹어서 앙 하면 요거 씹는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특별한 광어회를 맛보고 싶다면 첨단 안실장 강력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왜 이제야 나오나 싶은 묻은 콩물입니다. 광주 콩물국수 맛집 하면 세 손가락 안에는 꼭 들어간다는 이곳. 묻은 콩물은 알만한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아는 두암동 맛집이죠. 과거 조금은 허름했던 가게에서 건너편에 있는 새로운 건물로 이전한 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날이 더워지면 오래 기다릴 수 있으니까 식사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가시거나 천천히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이 콩물국수 맛집 1위일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보리비빔밥이 함께 나온다는 건데요. 메인 메뉴인 콩물국수가 나오기도 전에 비빔밥을 쓱쓱. 맛있다고 계속 먹으면 너무 배부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드디어 나온 묻은 콩물국수. 꾸덕한 콩물을 한 모금 쭉 들이키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하면서도 고소한 맛.
괜히 콩물국수 맛집 1위가 아니겠죠. 다음은 화정동 김서방 국밥입니다. 오래된 간판이 진짜 찐 동네 맛집임을 확실히 알려주는 김서방 국밥. 광주에서 유명한 국밥집인데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역시 김서방 국밥. 뚝배기 가득 들어있는 푸짐한 비주얼의 국밥이 뭔가 다른 국밥과는 확실히 달라 보이죠? 맑은 국물에 가득 들어간 커다란 소고기. 와, 여러분 크기가 완전 대박이죠. 담백하면서도 시원한 국물 맛이 언뜻 보면 나주곰탕 같기도 한데요. 여기에 부추 무침까지 팍팍 넣어주면 찐 김서방국밥 완성! 큼지막하면서도 부드러운 소고기를 입안 가득 넣어주면 여기에 느끼함을 잡아줄 김치까지. 화정동에서 든든한 국밥 한 그릇 땡기실 때 김서방국밥으로 달려가세요. 다섯 번째, 광산구 진곡동 남쪽마을 돌짜장입니다. 진곡산단 근처에 위치해서 점심시간이 되면 인근 직장인들로 북적북적하는 이곳은 돌짜장이라는 이색 메뉴를 판매하는 곳으로 여러 TV 프로그램에 소개될 만큼 유명한 맛집인데요. 겉보기에도 뜨거워 보이는 묵직한 돌판 위에 김이 펄펄 나는 짜장면. 펄펄 끓여 뜨끈한 짜장면이라서 그런지 그 맛 역시 일반 짜장면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또 비주얼 속에 숨겨진 푸짐함과 엄청난 양의 해물, 거기다 함께 나오는 계란튀김과 군만두, 꽃빵까지 곁들여서 먹으면 정말 둘이서 먹다가 하나가 배가 터져버릴 것만 같은데요. 그리고 이곳은 외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가성비 횟집은 월산동 동네 수산물입니다. 월산동의 오래된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테이블 8개 규모의 조그만 횟집이었지만 정말 아는 사람들만 가는 노포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동네 수산물 메뉴 가격들을 살펴보면 딱 가성비 횟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해산물과 회들도 좋지만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바로 참돔 유비끼. 하루에 10마리 정도만 한정해서 판매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푸짐한 양의 가격이 4만 원밖에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쫄깃하고 고소한 유비끼를 그냥 먹어도 정말 맛있지만 이렇게 감칠맛 나는 된장 양념에 쌈까지 싸 먹으면 이 맛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맛이라고 합니다. 동네 수산물의 가성비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은근 살이 많아 발라먹는 재미가 쏠쏠해서 술을 계속 먹게 된다는 5,000원짜리 머리구이와 메뉴판엔 없지만 주문하면 주시는 초밥밥, 마지막으로 5,000원 매운탕을 시키면 공깃밥이 2개가 함께 나오는 혜자스러운 구성까지. 이 정도면 가성비 아니란 말 절대 못하시겠죠? 다음은 월전동 엄니 한식 뷔페입니다. 하남 1호점부터 첨단 상무지구 평동에 이어 나주까지 무서운 속도로 체인점을 오픈하고 있는 한식 뷔페 맛집 엄니 한식 뷔페. 저희는 평동점을 가봤는데요. 역시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메인 반찬인 찜닭과 탕수육부터 김치와 각종 나물들까지 15가지 정도로 구성된 반찬들이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맛있더라고요. 셀프 코너 역시 라면부터 계란 후라이, 토스트 등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15가지 반찬만으로 충분해서인지 이용하는 손님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7,000원으로 엄청난 가성비를 챙길 수 있는 엄니 한식 뷔페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2위는 서구 농성동 건강 한식 뷔페입니다. 농성동 건강관리협회 건너편에 위치한 건강 한식 뷔페. 원래 학원을 운영하시다가 학원 건물 1층에 한식 뷔페를 차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해산물류를 제외하고 모두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하는 이곳은 다양한 나물 반찬들과 함께 매일매일 바뀌는 메인 반찬들을 가게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지해 주신다고 하고요. 매일 나오는 팥죽은 건강 한식 뷔페의 인기 반찬이라고 하니까 꼭 드셔보세요. 세 번째, 두엄골 새꽃입니다. 평소 두엄동의 가성비 횟집으로 알려진 이곳은 예상외로 손님이 정말 많았던 곳이었는데요. 동네 술집 같은 분위기가 정감 가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테이블도 전부 쭈꾸미만 먹길래 저희도 봄철 쭈꾸미 숙회를 시켜봤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쌈장의 비주얼이죠? 새싹 채소와 마늘, 고추를 이렇게 비벼주시면 완성!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들도 당연히 굿이겠죠? 여러분 보이세요? 눈을 뗄 수 없는 쭈꾸미의 이 영롱한 자태.
탱글탱글 맛있게 데친 쭈꾸미 한 접시. 여기 쭈꾸미 알도 보이시죠? 조금은 색다르게 청경채와 미나리, 톳, 파프리카와 같이 한 접시에 나왔는데요. 쭈꾸미랑 요렇게 싸먹으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다음에는 회도 한번 먹으러 가봐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은 쭈꾸미철이라 그런지 당일 예약도 쉽지 않다고 하니까요. 가실 분들은 미리미리 예약하고 가시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5번째, 양산동 맛집편에 깜빡했던 용두동 자리봉 국밥입니다. 광주 국밥 맛집 하면 항상 손가락 안에 꼭 들어간다는 자리봉 국밥. 점심시간에는 항상 손님들로 북적이고요. 저녁에도 술자리를 갖는 손님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바로 국밥을 시켜 먹어봐야겠죠? 뽀글뽀글 영롱하고 뽀얀 국물. 아, 군침 도네요. 맑은 육수를 써서 깔끔한 국물 맛이 특징인 자리봉 국밥. 빨간 다대기를 팍팍 풀어서 얼큰한 맛까지 더해주면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이 맛. 건더기도 이렇게나 푸짐푸짐. 제가 좋아하는 안뽕 순대는 초장에 쓱 찍어 먹어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밥을 말아 먹는 국밥 타임.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뜨끈한 국물과 든든한 한 끼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딱! 자리봉 국밥 강력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첨단 맛집은 광주의 매운 맛집으로 유명한 매운날입니다. 간판에서부터 저 매워요 하고 겁을 주고 있는 이곳. 평일 주말할 것 없이 항상 줄을 서는 곳이라는데요. 대표 메뉴는 바로 이렇게 빨간 양푼이 갈비찜입니다. 주문할 때 맵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맵찔이를 위한 순한 맛부터 신라면 정도의 3단계 보통 맛, 저 세상으로 떠날 수 있다는 7단계 울트라 매운맛까지 있으니까 알아서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반찬으로 입가심하고 매실차로 마음의 준비를 싹 하고 있으면 짜잔! 노란색 치즈띠를 두른 새빨간 치즈 갈비찜. 더 맛있는 식감을 위해서 콩나물도 넣어주시고요. 보고만 있어도 침이 고이시죠? 이 갈비찜은 얼큰하면서도 달달한 매운맛이 포인트인데요. 아시죠? 다음에 잊을만 하면 생각나는 매운맛. 갈비살은 잘 익어서 야들야들. 부드럽고 살이 잘 발라져서 한 점 한 점 쏙쏙 빼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치즈에 찍어서도 드셔주시고요. 계란찜이나 주먹밥을 추가로 시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장식은 역시 볶음밥. 잘 섞어서 얇게 펴준 다음 잠시 기다렸다가 먹기만 하면 끝. 추가로 피크 시간에 가면 오래 기다릴 수 있으니까 테이블링 어플로 먼저 예약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삼각동 월하리입니다. 삼각동 먹자골목에 있는 월하리. 점심시간에는 항상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비빔밥 맛집입니다. 많은 비빔밥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요, 전조 비빔밥 정식과 돌판 비빔밥 정식. 메인 메뉴가 나오기도 전부터 맛깔나는 반찬들이 먼저 세팅되는데요. 야채전, 샐러드, 생선 튀김, 떡볶이, 고구마 튀김까지.
푸짐한 반찬 구성에 맛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나온 비빔밥 정식, 색깔별로 푸짐하게 들어간 야채들과 함께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의 돌판 비빔밥 정식. 일단 맛깔나게 쓱쓱 비벼주신 다음 한술 크게 뜨고 야무지게 한 입. 비빔장의 간도 적당하고 싱싱한 야채들의 식감도 좋고 특히나 부모님 모시고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았습니다. 광주 비빔밥 맛집으로 월하리 강력 추천! 두 번째, 광산구 임곡동에 있는 임곡반점입니다. 광주의 끝자락인 임곡동에 위치한 임곡반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물과 또 불향 가득한 짬뽕이 아니라 돼지고기와 애호박이 들어간 고기 짬뽕만 짬뽕 메뉴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돼지고기와 애호박이 들어가서 마치 애호박찌개를 연상시키는 짬뽕의 비주얼. 맛은 애호박찌개와 비슷하지만 기름기가 더 적어서 깔끔하고 시원한 육수를 자랑한다고 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영업을 하는데 재료 소진 시 조기 마감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곳 가실 분들은 사두르세요. 월계동 첨단골 연탄고입니다. 엠파이어 호텔 먹자골목에 위치한 이곳. 엄청난 테이블 수에도 저녁 시간이면 항상 만석이 될 정도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곳의 인기 메뉴는 바로 오돌뼈. 활활 타는 연탄불 위에 바로 오돌뼈 투하. 오돌뼈 맛있게 먹으려면 이렇게 계속 뒤집고 굴려줘야 되는 거 아시죠? 바쁘게 손을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알맞게 구워진 오돌뼈 완성. 연탄 불향과 함께 한 입 씹을 때마다 입안에서 오독오독 쫄깃한 식감이 대박이더라고요. 취향 따라 소스에 찍어 먹고 야채랑도 먹고 소주까지 한 잔 걸쳐주고. 근데 여기서 멈추기엔 살짝 아쉽죠? 바로 닭발까지 진행시켜. 보기만 해도 침샘 폭발하는 새빨간 비주얼의 닭발. 살짝 매콤 얼얼한 맛이 달짝지근한 오돌뼈와 또 완벽한 조합을 보여주니까요. 오돌뼈만으로는 좀 부족하신 분들은 닭발 꼭 추가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양산동 최진국 감자탕입니다. 장덕동에 본점이 있는 최진국 감자탕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저녁 시간에는 항상 손님들이 몰려오는 맛집인데요. 매운맛도 조절이 가능해서 저희는 우거지 감자탕 보통 맛으로 주문해봤습니다. 우거지와 감자뼈가 가득 들어있는 푸짐한 감자탕. 고소하면서도 깊은 국물 맛이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또 이곳은 수제비와 라면사리를 무료로 제공해주는데요. 역시 이런 국물 맛이라면 라면사리 무조건 넣어야죠. 부드럽게 발라지는 고기를 겨자 소스에 톡! 보들보들하고 담백한 맛에 손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감자탕을 다 먹고 나면 볶아주는 볶음밥도 정말 맛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다음은 화정동 염주골 식육식당입니다. 염주 먹자골목 안쪽에 있는 이곳은 점심과 저녁 시간 모두 손님들로 북적이는 찐 동네 맛집입니다. 다양한 점심 식사 메뉴들부터 소고기, 돼지고기 등 여러 가지를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메뉴 중 이곳의 인기 메뉴는 바로 애호박찌개라고 합니다. 새빨간 육수에 애호박과 돼지고기가 듬뿍. 얼마나 푸짐한지 애호박보다 오히려 돼지고기가 더 양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면 고기찌개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국물 역시 적당히 칼칼하면서 고소한 맛이요. 끓이면 끓일수록 담백한 고기 기름이 우러나서 점점 더 깊어지는 느낌이었는데요. 심지어 이 푸짐한 찌개가 단돈 9,000원이라는 점. 이 정도면 완전 인기 메뉴 될 만하죠. 이외에도 생고기 비빔밥과 저녁에는 오겹살을 드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담골 면옥입니다. 여수의 유명한 냉면 맛집인 다담골 면옥. 최근 광주로 본점을 옮긴 후 얼마 전 하남에도 체인점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여기는요, 불고기와 함께 냉면을 주는 육불냉면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냉면은 원래 갈비가 국룰 아닌가요? 보기엔 갈비하고 조금 다른 비주얼이죠? 단짠단짠의 향이 확 느껴지는 불고기는 밥 한 공기가 뚝딱 생각나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우 사골 베이스의 뽀얀 냉면 육수는 새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말 그대로 깔끔한 맛이었는데요. 이 시원한 냉면에 불고기를 한 점 딱 올려서 한 입에 왕 넣어주면 비빔냉면 역시 인기가 많지만요. 저는 불고기는 확실히 시원하면서도 새콤한 물냉면이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넓은 주차장도 있어서 차 타고 가시기도 편하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우남동 홍스시입니다. 광주 오마카세 맛집들과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는 광주 우남동 초밥 맛집 홍스시. 너무 유명한 맛집인데 왜 이제서야 알게 됐는지 후회가 될 정도의 맛집이었습니다. 먼저 뜨끈한 우동으로 몸을 녹여주시고요. 짜잔! 오마카세 세트 등장! 와, 이건 우리가 알던 그냥 초밥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연어, 과거, 고등어, 전복, 오징어, 새우, 성게알 등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무거나 한 입. 바로 이 맛이었습니다.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녹진하면서 부드러운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초밥의 풍미. 이거 맛의 깊이가 다르다고나 할까요? 기대 이상의 고퀄리티 초밥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절대 홍스시는 가지 마세요. 저만 갈 거거든요. 다음은 오치동 서해백합입니다. 오치동 먹자골목 중심에 있는 서해백합은 저녁 시간에는 술 한잔하러 오시는 손님들로 항상 북적이는 진정한 동네 맛집인데요. 저희는 쌀쌀한 날씨에 뜨끈한 국물이 땡겨서 백합탕을 시켜봤는데요. 샤브샤브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나오자마자 눈이 동그래지는 비주얼의 백합탕. 냄비 위로 산처럼 쌓인 야채들과 채소 사이로 빼꼼히 숨어있는 백합들. 먼저 국물이 잘 우러나도록 팔팔 끓여주시고요. 알맞게 익어서 쫄깃한 백합을 초장에 푹 찍어서 한 입. 시원한 국물을 가득 머금은 야채랑 같이 한 입. 마무리로 진하고 얼큰한 국물까지 후루룩. 여기서 끝이 아니죠? 면사리를 추가하면 칼국수면과 계란죽을 주시는데요. 먼저 칼국수부터 잘 익힌 다음 먹어주시고 마무리로 구수하고 담백한 계란죽까지. 이 정도면 배가 터질 것 같은데요. 추운 겨울 날씨에 속까지 뜨끈한 국물이 땡기신다면 오치동 서해백합으로 달려가세요. 8번째, 오얀리 돌솥밥입니다.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손님들로 꽉꽉 차는 오얀리 돌솥밥. 대감집 대문 느낌의 입구가 눈에 띄는데요. 이곳의 인기 메뉴는 당연히 돌솥밥이겠죠? 그런데 삼계탕 같은 다른 메뉴를 시켜 드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주문을 하면 먼저 나오는 새빨간 도라지 무침. 예전에는 더 큰 도라지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암튼 요것도 맛있으니까 넘어가고요. 돌솥밥을 바로 지어주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표고버섯, 밥, 콩, 당근, 계란, 노른자까지 올라간 돌솥밥. 눈으로 보고만 있어도 건강해지는 비주얼이죠. 이렇게 쓱쓱 비벼준 다음 양푼에 덜어주시고요. 콩나물, 상추, 부추무침 등 아낌없이 팍팍. 양념장 넣고 김가루도 팍팍. 맛있게 비벼서 한입 앙! 뜨끈한 후식인 누룽지까지 호로록 드시면 끝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가면 딱 좋을 것 같은 곳인데요. 건강한 오늘 한 끼 찾고 계신다면 오얀리 돌솥밥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달빛에 구운 고등어입니다. 다양한 생선구이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이곳은 특히 평일 낮에 손님이 몰리지만 저녁에도 손님이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광주에는 상무점, 수안점, 그리고 첨단점이 있고요. 본점은 전북 익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모든 구이 한 상을 시켜봤는데요. 기본 반찬과 함께 빈 접시도 주셨는데 요게 셀프 코너 가서 맛있는 반찬을 야무지게 가져다 먹으시오 하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잡채부터 두부조림, 계란말이까지 12첩 반찬들과 고등어, 삼치, 이면수와 볼락, 보너스로 새우장과 달달한 홍시까지. 아, 참 맛도 맛이지만 가격 대비 훌륭한 한상 차림이 먹기도 전에 배부르겠네요. 자, 메인 메뉴인 생선구이를 먹어봐야겠죠? 뜨거운 화덕에서 구워낸 게 분명한 비주얼의 생선구이, 노릇노릇 바싹바싹한 껍질과 푹신푹신 부드럽게 잘 익은 속살들, 생선을 이렇게 살살 발라서 와, 레알 도둑입니다. 도둑, 밥도둑이요. 맛있는 겉바속촉의 생선구이를 원하신다면 달빛에 구운 고등어 강력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북구 우남동 일신 김밥 팥죽입니다. 우남동의 분식집 하면 바로 언급이 되는 일신 김밥 팥죽의 인기 메뉴는 분식집의 스테디셀러, 바로 김떡순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먹던 옛날 떡볶이 맛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달달한 떡볶이, 2,000원이라는 아주 해자로운 가격을 보여주는데요. 또 다른 인기 메뉴 순대는 야들야들하면서 촉촉한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와, 양도 정말 많죠? 이 인기 메뉴 3개를 다 시켜도 10,000원이 안 넘는 가격. 저녁 때 가봤는데 퇴근길에 포장해가는 손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음은 화정동 다랭이 참치 주막입니다. 일식집이라기보단 포차 술집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다랭이 참치 주막. 이곳의 인기 메뉴는 다양한 참치 부위를 취향껏 골라 먹을 수 있는 참치 한판. 저희는 8가지 부위를 골라 먹을 수 있는 로또 참치를 시켜봤습니다. 참치가 나오기 전에 샐러드, 된장찌개, 김치전과 소세지 등 밑반찬들로 입가심해주면 참치 한 접시가 등장하는데요. 윤기가 좔좔 영롱한 참치회의 비주얼. 너무 얼지도 녹지도 않아서 그야말로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눈다랑어 볼살과 울대살, 고소담백한 대뱃살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부위를 골라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추가로 저희는 한정 메뉴인 광어 서더리 매운탕도 시켜봤는데요. 10,000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푸짐한 건더기와 얼큰 칼칼한 국물까지 소주 안주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 취향껏 골라 먹기 딱 좋은 화정동 다랭이 참치 주막 강추! 다음 첨단 맛집은 엠파이어 호텔 먹자골목에 있는 오돌뼈 맛집 첨단골 연탄구이입니다. 40여 개가 넘는 이 많은 테이블 개수에도 저녁 시간이면 줄을 서기까지 한다는 이곳. 뜨거운 연탄불 감성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곳인데요. 뜸들이지 말고 바로 오돌뼈부터 구워보겠습니다. 양념된 오돌뼈는 타지 않도록 이렇게 쓱쓱 뒤집고 굴려주고 이렇게 갈색빛이 돌 때까지 절대 쉬지 않는 게 포인트. 연탄 불향과 함께 한 입 씹을 때마다 입안에서 탱글탱글 튀어오르는 쫄깃한 식감, 오독오독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은데요. 취향 따라 소스에 찍어 먹고 야채랑 같이 먹고 소주랑도 같이 먹고.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뚜둥 닭발 추가요. 예쁜 튤립 모양으로 자세를 뽐내는 이 새빨간 닭발도 오돌뼈만큼 인기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닭발의 매콤함과 오돌뼈의 달콤한 조합이 꽤 괜찮다고 하니까 요거 기억해주세요. 마지막 11번째, 두암골 전집입니다. 두암동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두암골 전집. 가게 외관을 보면 노포 느낌이 확 들죠. 특히 이곳은 비 오는 날에 손님들이 더 많아지는데요. 비 올 때 따뜻한 전 한 접시에 막걸리 한 잔 생각나는 거 어쩔 수 없죠. 먼저 막걸리부터 시켜봤는데요. 당연히 무등산 막걸리 2병을 시키면 이렇게 양은주 전자와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온 뜨끈한 모듬전, 육전과 동태전, 고추전, 깻잎전, 매콤한 메밀전병 등 여러 종류의 전들이 한 접시에 넉넉하게 나오는데요. 3명이서 먹기도 괜찮은 양인 건 물론 바로 나와서인지 더 부드럽고 맛도 좋았습니다. 자, 안주가 나왔으니까 일단 막걸리부터 짠 해주시고요. 먹고 싶은 전을 골라서 맛있게 먹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맛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그리고 추가로 다른 전들도 먹어봤는데요. 겉바속촉은 기본이고 가격도 저렴해서 추가로 시켜 먹기 더 좋았습니다. 아, 비 오는 날 막걸리에 파전 땡기시는 분들이라면 두원골 전집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쌍암동 첨단 공원국밥입니다. 광주에서 국밥집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첨단 공원국밥. 24시간 영업을 하지만 항상 손님들로 북적일 만큼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역시 국밥집에 왔으면 모든 국밥을 시켜봐야겠죠. 와, 뚝배기에 한가득 푸짐한 비주얼의 국밥. 보기만 해도 속이 든든해집니다. 여기에 빨간 다대기까지 팍팍 풀어서 섞어주신 다음 부추를 탈탈 털어 넣어주시고 뜨끈 칼칼한 국물을 후루룩 단전에서부터 크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푸짐한 건더기까지 들깨 초장에 푹 찍어서 한입 야무지게 역시 마지막은 밥 한 공기 탁 털어넣고 원샷. 여기에 깍두기까지 있어야 제대로인 거 아시죠? 구수하고 얼큰한 국물 맛이 속이 제대로 풀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첨단 핫플에서 술 한잔 하신다면 마무리로 첨단 공원국밥에서 뜨끈하게 속풀이 하시는 거 강력 추천! 다음 3위는 검색수 7818회의 나정상회입니다. 1971년 송정동의 허름한 가게에서 시작한 나정상회는 2011년 상무지구에 깔끔하고 넓은 가게로 이전한 후 무려 50년이 넘은 찐 맛집인데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바로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단짠 단짠의 맛일품인 양념 돼지갈비. 이 갈비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냉면과 함께 드시거나 비빔밥에 같이 비벼서 드시면 더 맛있다고 하니까 꼭 드셔보세요. 다음은 오치동 구룡포 천자물회입니다. 이름처럼 물회 맛집으로 유명한 이곳은 여름이면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아이, 겨울에 무슨 물회냐 하실 수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원래 회는 겨울에 먹어야 제맛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럭부터 도다리, 전복, 낙지 등 다양한 물회를 판매하지만 역시 물회의 근본 오브 근본은 우럭이죠. 시원새콤한 살얼음 육수 사이로 살짝씩 고개를 내밀고 있는 싱싱한 우럭회. 살얼음이 충분히 녹을 때까지 쓱쓱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맛깔나는 비주얼이 됐다면 끝! 이제 한 숟갈 듬뿍 떠서 입으로 쫄깃탱탱한 회와 신선한 야채의 아삭아삭한 식감까지 깔끔하게 새콤한 맛이었습니다. 물회를 다 먹어갈 때쯤 육수 조금 남기고 면살이나 공깃밥을 말아 먹을 수 있는데요. 살짝 부족했던 배를 채워주기에는 딱이죠. 서구 화정 1동의 월드밥입니다. 여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신 한식 뷔페의 찐 맛집이죠. 금호월드 지하 1층에 있는 월드밥은 금호월드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려 24년이나 된 한식 뷔페인데요. 점심시간만 되면 웨이팅을 해야 할 정도로 손님들이 몰려오는 곳입니다. 금호월드 내부에 있어서 건물 사람들만 이용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건물 외부 손님들이 80% 이상 될 정도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곳은 제육볶음과 돈가스는 고정으로 나오고요. 나물과 김치류는 계절 따라 조금씩 바뀐다고 하고요. 또 후식으로 나오는 샐러드와 과일까지 있어서 반찬이 무려 30여 가지! 한 접시로는 어림도 없을 정도라고 해요. 와, 단돈 7,000원에 이 정도면 정말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동구 서석동에 위치한 옴서감서입니다. 조대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조대 후문 맛집 옴서감서. 이곳은 짬떡이라고 불리는 특이한 떡볶이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짬떡이란 짬뽕 떡볶이의 줄임말로 갓 튀겨낸 바삭바삭한 튀김 위에 떡볶이를 올려 먹는 거라고 해요. 옴서감서는 방학 중에는 운영을 안 하고요. 학기 중에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조선대학교 잔디밭에 앉아서 짬떡 한 그릇 하고 싶네요. 다음은 첨단 농산물 품질관리원 바로 뒤편에 있는
미미 참치입니다. 메인 술집 거리와 조금 떨어져 있지만 매일 저녁 손님들로 만석을 이루는 곳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38,000원짜리 참치 스페셜을 시켜봤는데요. 메뉴판에는 1인분이라고 써져 있지만 2명이 가면 1개만 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나 양이 많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장님, 이거 참치를 썰다가 마신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드시면 되는데요. 소금장에 찍어 먹고 제가 좋아하는 김에 싸 먹고 그리고 다음 메뉴로는 초밥을 시키는 걸 강력 추천드리는데요. 요 회 크기 보이세요? 완전 두툼하고 큼직한 회가 올라가 있어서 한 입에 넣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 그리고 장어 초밥의 비주얼은 어마어마하죠. 전남대 추억의 맛집 첫 번째는 신안동 전대정문 대왕김밥입니다. 와, 저도 대학교 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이곳. 광주의 분식 맛집 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대왕김밥. 전대정문에서 20여 년 가까이 전대생들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고 있는 곳인데요. 와, 대박! 10년 전과 비교해도 어떻게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네요? 이렇게 저렴하면서 맛있는 음식들 덕분인지 SNS에서도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항상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인기 메뉴! 달짝지근한 맛에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는 떡볶이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우튀김 김초밥과 캘리포니아 롤입니다. 또 바삭바삭 푸짐한 돈가스도 꼭 한번 같이 드셔주세요. 금호동 추천 맛집 첫 번째는 해담 86입니다. 뜨끈한 해물탕에 술 한잔 하고 싶을 때 강력 추천하는 해담 86. 요즘처럼 추울 때는 평일에도 손님이 가득 차지만 특히 주말에는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오직 해물탕 단 한 가지 메뉴만 판매하는데요. 와, 보이세요? 해물이 가득하다 못해 제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감격의 비주얼. 가리비부터 전복, 소라, 꽃게, 고니알, 조개, 홍합 등 대박 싱싱한 해물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요. 매일 이 생물들을 직접 사오신다고 하는데 어쩐지 이렇게 신선하기 힘들거든요. 쌓여있는 해물들을 덜어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조개들을 먼저 먹어주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빨간 양념 해물탕과는 다르게 맑은 육수에 적셔 먹는 샤브샤브 느낌의 해물탕이었습니다. 자, 그럼 맛있게 끓을 때까지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입맛대로 골라 초장에 찍어서 쏙! 해산물이 푹 우러난 시원한 국물도 이건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아니 근데 서비스를 또 주시네요? 사장님, 이렇게 주시면 뭐가 남아요? 하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시고 술도 잘 먹고 계시니까 서비스도 드리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더 맛있게 먹으면 되겠네요. 금호동 해담 86 강력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동산회관입니다. 충장로 추억의 맛집으로도 유명한 동산회관. 2000년 전남대에 2호점을 오픈한 후 충장로에 있던 본점이 문을 닫게 되면서 전남대점만 남게 되는데요. 10년 전 1인분에 7,000원에 먹을 수 있었던 양념 삼겹살. 현재는 가격이 조금 올라서 11,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치솟는 물가에 비하면 진짜 저렴한 편이죠. 맛있게 잘 익은 양념 삼겹살에 새콤한 파절이까지 쓱 올려서 한 입에 왕 해주면 이 완벽한 조합의 한 쌈 꼭 드셔보시고요. 또 이곳 동산회관만의 시그니처가 있죠. 바로 비빔밥을 볶아줄 때 보여주는 이 땡밥 퍼포먼스.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도 즐겁고 다 볶아진 볶음밥 한 입에 입도 즐겁고 오늘은 오랜만에 동산회관에서의 한 끼 어떠세요? 다음은 금호돈입니다. 금호동 먹자골목과 광주 도시공사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금호돈. 정말이지 핵 가성비를 자랑하는 고깃집인데요. 메뉴판을 살펴보면요. 생고기가 100g에 10,000원, 삼겹살이 100g에 4,900원. 와우, 이거 실화인가요? 게다가 소주는 2,500원? 이게 정말 2024년 가격표가 맞는 거 맞죠?
근데 너무 싸면 고기 질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인지상정.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핑크빛 자태를 촤르르 뽐내는 돼지고기들, 뜨겁게 달궈진 불판에 착 지글지글 요렇게 맛있게 구워주시면 되는데요. 어머! 윤기 잘잘 흐르는 이 항정살도 구경해 보시고요. 두툼한 항정살을 상초에 싸서 한 입에 왕! 씹을 때마다 고기의 육즙이 팡팡! 이 맛에 고기 먹는 거죠? 쫄깃탱글한 생고기 역시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어서 더 좋았고요. 부담 없는 가격과 맛있는 고기에 소주 한잔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금호돈 꼭 기억하셨다가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중화요리 맛집 취홍입니다. 1층 주차장을 지나 2층 매장 안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골동품들 때문인지 뭔가 좀 고급스럽고 화려한 분위기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확실히 차이나의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단품 메뉴도 좋지만 코스 요리도 추천드려요. 3인부터는 코스 요리를 1인 2만 원에 가능해서요. 요즘 이 물가를 생각하면 꽤 괜찮은 가격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가족 외식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먼저 저의 입맛을 돋궈줄 계란 스프를 시작으로 요리가 차례로 나오는데요. 신선한 해물 요리부터 납작한 닭고기를 튀겨낸 유린기, 제가 좋아하는 칠리새우와 바삭바삭 새콤달콤한 탕수육, 마지막 식사 메뉴까지 금액대별로 메뉴는 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점심시간에 삼선 짬뽕을 시켜봤는데요. 와, 오징어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가 있네요. 건더기도 푸짐하고 국물 맛도 아주 찐득하니 시원하고, 여기도 짬뽕 맛집이니까 참고해주세요. 뽀로그가 추천하는 광주 찐 맛집 첫 번째는 남구 월산동 상우 손칼국수입니다. 월산동 주택가 골목에 위치해 전형적인 동네 식당 분위기를 보여주는 상우 손칼국수는 양도 많고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라는데요. 인기 메뉴인 샤브 칼국수를 시키면 나오는 푸짐한 야채와 얼큰하고 시원한 빨간 국물,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 해장으로도 좋고 소주 한잔 하기에도 딱 좋은 비주얼을 보여주는데요. 탱탱한 식감의 조개와 버섯을 먼저 맛있게 드시고요. 미나리, 새송이 버섯, 소고기, 투하, 팔팔 끓는 육수에 익어가는 샤브샤브. 계속 끓일수록 깊은 맛이 나서 더 맛있어지더라고요. 야채와 고기를 야무지게 다 먹고 나면 칼국수를 넣어주시는데요. 한 번 더 팔팔 끓여주면 짜잔! 쫄깃하고 야들야들 칼칼한 칼국수가 완성됩니다. 이야, 괜히 손칼국수집이 아니죠? 그리고 아무리 배가 불러도 마지막 코스인 샤브죽까지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릴게요. 6번째, 원조 장수갈비입니다. 몇 년 전 양산동으로 확장 이전한 원조 장수갈비는 양산동 맛집으로 정말 많은 추천을 받은 곳인데요. 가족과 함께 외식하기도 좋아서인지 손님들로 항상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일단 갈비를 넓게 잘 펴주고 국물을 졸여가면서 익혀주면 되는데요. 짜작짜작 갈비가 잘 익었을 때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됩니다. 이때 다른 야채를 함께 넣어서 끓이는 테이블도 많더라고요. 자, 이제 먹음직스러운 갈비를 시식해 봐야겠죠? 갈비를 한 점 먹어보면 이게 찐 갈비구나 하실 건데요. 양념도 그렇게 짜거나 달지 않아서 좋았고 양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은 조금 특이하게 갈비를 들깨가루와 새콤달콤한 초장에 찍어 먹는데요. 이 신선한 조합 덕분에 젓가락이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갈비 양념에 볶음밥을 비벼 드시면 이것도 핵 꿀맛이라니까 잊지 마시고요. 어린 자녀부터 부모님과도 함께하기 좋은 갈비 맛집, 맛있는 갈비가 땡기신다면 원조 장수갈비 꼭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직화 뼈구이 맛집인 뼈칼집입니다. 첨단 롯데마트에서 시리단길 가는 길에 위치한 이곳, 지나가다 보면 항상 손님들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밖에서도 볼 수 있는 화려한 직화구이 쇼도 한몫하지 않을까 싶죠. 바로 들어가서 대표 메뉴인 직화 뼈구이를 시켜봤습니다. 새빨간 등뼈구이 위에 파채가 듬뿍, 매콤달콤한 양념 소스와
알싸한 파채가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었고요. 뼈살을 마요네즈에 찍어 먹어도 좋았습니다. 매운맛도 신라면 정도라서 그렇게 맵지도 않았는데요. 특히 뼈구이 특성상 살이 별로 없지 않을까 우려가 됐지만 다행히 살이 두툼하게 잘 발라져 나오고 부드러우면서 적당히 씹는 식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뼈구이만큼이나 등뼈 수육도 인기가 있었는데요. 다음에는 이 등뼈 수육도 먹으러 가봐야겠어요. 다음은 닭구이 맛집 참숯불에 구운 닭입니다. 금호동 먹자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저녁만 되면 손님들로 북적북적해지는 닭구이 맛집인데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토종닭 숯불구이. 사장님이 가게 앞에서 직접 숯불에 초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가게 안으로 안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는 간장 양념으로 한번 시켜봤는데요. 와, 여러분 불판에 올려진 거 좀 봐보세요. 토종닭을 쓰신다더니 반말인데도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윤기가 좔좔 흐르는 이 닭고기를 먹기 좋게 잘라주시고요. 숯불에 맛있게 구워주시면 어느새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모습. 자, 이제 먹어볼 차례죠. 먼저 특제 소스에 찍어서 한 입, 부추 무침에 싸서 한 입, 맛있게 익은 파김치랑 또 한 입. 육즙 가득 머금은 닭고기를 새콤한 반찬들과 함께 먹으니까 이게 정말 딱 좋은 조합이었는데요. 살짝 느끼할 수 있는 입안을 매콤새콤한 맛이 싹 씻어주는 맛이랄까요? 여기에 마무리로 뼈에 붙은 살까지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면 끝! 치킨은 물리지만 닭고기는 먹고 싶을 때 참숯불에 구운 닭으로 한번 가보시죠. 다음은 서구 내방동 가시비입니다. 계절 요리 전문점 가시비. 이곳은 이른 저녁부터 꽉 차는 술꾼들을 위한 성지로 유명한 곳이라는데요. 메뉴판이 없어 그때그때 메뉴가 달라지고 늦게 가면 웨이팅은 물론 재료가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일찍 가야 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5시에 갔는데도 이미 꽉 차 있더라고요. 암튼 먹은집스러운 기본 반찬이 나오면 참지 마시고 양푼에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고 쓱쓱. 이거 메인 요리가 나오기도 전부터 맛있어지는데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제사닭. 제사닭은 일반 백숙과는 달리 촌닭을 한번 삶아서 말리듯이 식힌 다음 차가운 닭 그대로 찢어준다고 하는데요. 처음 본 비주얼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이 쫀득한 살을 맛보면 계속 손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원하고 진한 국물, 소주와 궁합이 딱 맞는 맛조개탕과 호로록 하면 입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호래기 무침도 인기라고 하니까 꼭 드셔보세요. 다음은 명동 보쌈국수입니다. 평일 저녁에도 만석이 되는 이곳, 첨단에서는 유명한 보쌈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저녁에는 술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인기 메뉴인 명동 보쌈 세트 시켜봤어요. 수육과 순두부찌개, 비빔국수가 함께 나오는 가성비 구성도 좋았지만 보쌈 김치도 추가 요금 없이 셀프바에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윤기가 좌르르, 적당히 부드럽고 맛있는 돼지 수육, 얼큰 칼칼한 순두부찌개, 달얼음이 올라간 매콤 시원한 비빔국수까지 보쌈김치를 고기에 얹어서 먹고 비빔국수에 먹고 쌈 싸서도 먹고 요즘 겨울 시즌에는 생굴을 판매하고 있어서 굴 한 접시 추가하셔도 굴보쌈으로 드시면 좋을 곳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세자매 칼국수입니다. 박리무채국 주택가 근처에 위치한 세자매 칼국수. 점심시간이면 항상 손님들로 가득 차는 칼국수 맛집입니다. 오후 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해물 칼국수. 와, 칼국수 양부터 정말 어마어마하죠. 깍두기와 배추김치, 찰밥과 함께 나오는 가격이 1인분에 단돈 9,000원. 이렇게나 푸짐한데 가격은 정말 착하네요. 은근 많은 바지락과 쫄깃한 면발. 칼국수 면은 밀가루에 메밀가루를 섞어서 오랫동안 불지 않고 쫄깃쫄깃함을 유지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해산물과 야채에서 우러난 뽀얗고 진한 국물 맛 역시 심상치가 않았는데요.
특히 아삭하고 달달한 김치랑 칼국수를 먹으며 이게 또 기가 막힌 맛이라고 합니다. 김치가 요렇게나 맛있어서인지 김치를 따로 사가는 사람들도 많고 보쌈 메뉴를 찾는 손님들도 많으시니까 참고하세요. 마지막 7번째, 양산동 맛집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그곳, 25시 참숯구이입니다. 지난해 풍자의 또간집 출연 이후 인기 폭등, 인기 폭발. 이제는 광주의 대표 맛집이 돼버린 25시 참숯구이. 요즘에도 오픈하자마자 테이블이 바로 꽉 차고 많은 사람들이 웨이팅을 하는 곳입니다. 대표 메뉴인 오돌뼈부터 먹어볼 텐데요. 쫄깃쫄깃, 어덕어덕 씹는 맛이 일품인 오돌뼈. 여기에 이것만의 특제 소스인 매콤 소스와 참깨 소스를 싹 찍어 먹으면 그리고 된장 특유의 구수한 맛이 은은하게 퍼지는 된장 삼겹살과 어마어마한 양을 자랑하는 잔치국수 곱빼기가 인기니까요. 오돌뼈에 잔치국수 꼭 싸서 함께 드셔보세요. 예전에는 꼭 직접 가서 기다려야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테이블링 예약이 가능해졌으니까 미리 예약하고 가시길 추천드릴게요. 뽀로그가 강력 추천하는 광주 찜 맛집! 5번째는 광산구 신가동 막걸리 이야기입니다. 소환지구 먹자골목에 위치한 이곳은 각종 회와 구이, 무침, 조림, 찜 등 신선한 계절 음식 맛집으로 웬만한 안주는 다 맛있는 손맛 좋은 곳으로 유명하다는데요. 기본으로 나오는 밑반찬만으로도 이거 막걸리 한 병 뚝딱 하겠는데요. 다른 메뉴들도 많았지만 갑오징어 회를 시켜 먹어봤는데요. 몸통은 얌전하게 회로 떠주시고 오징어 다리는 탱글탱글한 대칭으로,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먹물밥까지. 와, 먹물밥은 완전 고소하고 이 먹물의 진한 향과 맛이 확 느껴지는 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술안주로 좋은 코다리와 골뱅이 무침, 해물파전과 김치전도 인기라고 하고요. 저녁 시간에 딱 맞춰가면 웨이팅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광주 동네 맛집 시리즈 남구 봉선동 맛집편 7번째, 옥돼지 식당입니다. 항상 손님들로 가득한 봉선동 탑티어 고깃집 옥돼지 식당. 먹자골목에서 손님이 가장 많은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평일 저녁에 가도 웨이팅이 있더라고요. 기본 밑반찬들이 일단 잘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따뜻하게 나오는 계란말이와 두부김치가 맛있더라고요. 이어서 시그니처 메뉴인 본삼겹을 구워 먹을 시간입니다. 본삼겹은 삼겹살에 갈빗대 부분이 같이 나오는 돼지고기 부위입니다. 이렇게나 두꺼운 삼겹살에 묵은지도 함께 불판에 잘 올려 익혀주면 여러분, 삼겹살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못 참겠네요. 직원분이 정말 맛있게 구워주시더라고요. 이제 시식해볼 시간. 가장 먼저 소금에 찍어 먹고, 다음은 백김치에 파송송 소스에 찍어 먹고, 명이나물 대파절임과 함께도 먹어보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 옆에 테이블에 있는 여자 손님은 한 입 먹더니 깜짝 놀라면서 왜 이렇게 쫄깃해? 하며 놀라시더라고요. 아무튼 끝내주는 고기 맛을 보고 나니까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청국장찌개도 초반에 같이 시켜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기본 찬에 국이 안 나오기도 하고 냄새나는 청국장 느낌보다는 구수한 고추장 된장국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가족 외식으로도 좋고 또 회식 장소로도 정말 좋은 옥돼지 식당 강력 추천드릴게요. 청둥오리 전골 맛집 유진정입니다. 상큼한 핫핑크 건물이 눈에 확 띄는 이곳은 청둥오리 전골 맛집으로 담양 본점에 이어서 금호동에서도 문을 연 곳인데요. 유진정에 왔으니까 당연히 청둥오리 전골을 시켜야죠. 겉보기에는 뭔가 부실해 보이는 비주얼이지만 이 상태로 먼저 팔팔 끓여주시고요. 이쯤에서 함께 나온 미나리를 넘치듯이 팍팍! 오리고기가 생으로 나오니까 고기가 익을 동안 미나리를 먼저 먹어주면 되는데요. 미나리가 익기 전에 특제 들깨 초장을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푹 데쳐진 미나리를 초장에 찍어서 한 입에 후루루루루 전골 육수가 싹 스며든 미나리의 향긋한 맛과 들깨 초장의 환상적인 조합. 오리고기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리고기도 놓칠 수는 없겠죠. 고기가 다 익을 때쯤 직원분이 미나리 한 소쿠리를 더 리필해 주시는데요. 이 미나리마저 팍팍 넣어주시고
잘 익어서 야들야들해진 오리고기와 함께 부드러운 오리고기와 향긋한 미나리 때문에 젓가락이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섭하죠. 고기를 다 먹고 나면 마무리로 볶음밥까지 클리어! 유진정은 금호동 먹자골목 안쪽 금호 주차 빌딩에 주차가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우스입니다. 이 제우스는 지난 봉선동 맛집 1편에 나왔던 조개구이 맛집이죠. 저팔계 근처에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름에서 풍기는 느낌은 왠지 계절 요리 맛집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죠? 저희가 가본 평일에도 손님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메뉴판만 봐도 노포 감성의 찐 술집 분위기가 팍팍! 먼저 테이블에 깔리는 고퀄리티의 반찬들. 두부김치도 맛있고 따뜻한 계란찜도 맛있고 갓 튀겨져서 나와 정말 맛있는 가지튀김까지. 반찬만 봐도 맛집인 거 딱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온 인기 메뉴 간재미찜. 생각보다 큰 사이즈의 생선 위에 맛있게 올라간 빨간 양념 보이시나요? 참! 그야말로 아름답게 찢어지는 간재미의 보들보들 하얀 살결. 오, 간재미 폼 미쳤네요. 아삭한 콩나물과 부드러운 간재미살을 양념에 푹. 이거 맛도리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살만 발라먹던 피디님들에게 사장님이 해주신 말이 있는데요. 꼭 간재미 뼈까지 먹어야 관절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오독오독 뼈까지 씹어먹고 우리 모두 관절까지 튼튼해지자고요. 동명동 맛집 추천 첫 번째, 퓨전 한식 전문점인 정희입니다. 동명교회 근처에 위치한 정희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동명동 핫플인데요. 가게 외부와 내부까지 인스타 감성이 뿜뿜하는 이곳은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웨이팅을 하는 손님들로 항상 가득하다고 합니다. 메뉴판을 보면 이름부터 뭔가 특별한 음식일 것 같죠? 모든 메뉴가 다 맛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새콤한 묵은지와 쫄깃탱탱한 광어의 조합, 이 묵은지 회마리와 부드러운 감태 타르타르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봉골레 칼국수도 뜨끈하고 얼큰하게 마무리하기 좋았고요. 그리고 이곳 정희를 가기 전에 꼭 알고 가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음식 양입니다. 1인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0.7인분 같다고나 할까요? 2명이서 간다면 기본 3가지 이상의 메뉴를 바로 시키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청해진입니다. 금호 사우나 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청해진, 계절 음식 맛집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저희는 점심 특선으로 판매하는 회 정식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신선한 회 한 접시부터 우렁이 초무침, 부침개, 낙지무침 등 정갈한 한상 차림이 차려지는데요. 우선 회를 한 점 먹어봐야겠죠? 담백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어서 좋았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초밥, 잡채, 떡갈비, 홍어 삼합 등 해산물 위주의 다양한 반찬들도 뭐 하나 빠짐없이 간도 적당하고 딱 맛집 같아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리굴비가 나오는데요. 3가지 반찬이 또 추가되네요. 오, 코스 구성이 꽤 괜찮죠? 함께 나온 시원한 녹찬물에 밥 말아주시고 여기에 보리굴비를 탁 얹어서 왕! 맛있겠네요. 암튼 조용한 룸에서 맛이 있는 코스 요리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청해진으로 고고! 다음은 탕과 막회입니다. 금호동 공영주차장 바로 앞에 위치한 이곳은 이름처럼 막회로 너무나도 유명한 맛집인데요. 예약을 안 하고 가서 2번이나 실패하고요.
세 번째는 예약하고 찾아가 봤습니다. 작은 포차 분위기의 내부 모습, 그리고 메뉴판을 보면 막회축은 좀 비싸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차례차례 나오는 푸짐한 구성을 보면 생각이 바뀐다고 합니다. 뜨끈한 미역국부터 계란찜, 고등어구이까지 이거 회 나오기 전부터 한 병 비우겠는데요. 자,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막회 한 접시 등장. 투박한 듯 정성스럽지만 막 썰어진 듯한 회의 모습. 절대 아무거나 나오는 회가 아니라 맛있는 생선 종류만 골라 나오는 한 접시였습니다. 뭉툭뭉툭 두툼하게 썰어낸 회를 보기만 해도 탱글탱글한 식감이 상상이 막 되는데요. 이 투박한 회 한 점을 막장에 푹 찍어서 먹어주면 여러분 뭐해요? 짠! 해야죠. 두껍게 썰었지만 질기지 않고 쫄깃탱탱한 식감이 2배로 더 느껴져서 씹는 맛이 대박이더라고요. 여기는 회 맛집이 확실합니다. 회를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나오는 튀김과 초밥, 거기다가 마무리로 나오는 매운탕까지 녹진하면서 구수하고 푹 끓였을 때만 나오는 감칠맛까지. 아니, 매운탕도 이렇게 맛있으면 어쩌자는 거죠? 사장님, 한 병 추가요. 매운탕은 취향에 따라 맑은 지리탕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막회에 소주 한 잔 땡기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